안녕하십니까. 최익인 원장입니다. 네 번째 기기 유도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시면 실제로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될 전동기가 유도기입니다. 우리 급수 펌프도 그렇고요, 송풍기도 그렇고 많은 곳에 유도기가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제가 첫 시간에 직류기 하면서 보여드렸던 기기인데요. 이게 유도기입니다. 유도기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유도 전동기입니다. 유도 전동기라서 여기에 삼상 입력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에 선이 세 가닥이 들어가고 가운데가 이렇게 한 곳에 공통으로 묶여 있죠. 이것은 우리 입력이 Y결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I, B, C상에 공통 이렇게 Y결선에 입력이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철심에 권선이 많이 감겨있죠. 이렇게 계자가 됩니다. 얘는 계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거기에 전기자가 있죠. 전기자가 이렇게 계자의 자속을 받아서 회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유도 전동기인데 이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유도 전동기 전체에 대해서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조금 쉽기 때문에요. 간단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도 전동기의 원리는 전자유도 원리입니다. 전자유도 원리이기 때문에 유도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럼 전자유도 원리는, 전자유도 법칙은 자기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자유도 원리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유도기는 있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모두 상관이 있는 건데 R하고 원판을 가지고 유도 전동기 원리를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얘가 지금 원판이고 얘가 막대 자석인데 지금 손가락이 막대 자석이요. N극과 S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판이 있고 막대 자석이 있는 이 막대 자석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막대 자석과 원판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막대 자석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원판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막대 자석과 원판 사이에서 작용한 그 현상이 전자유도 현상이라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R하고 원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막대 자석이 N극, S극입니다. N극, S극에는 이런 자석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겠죠. 자속 밀도 B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회전이요. 그거 보세요. 일단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고요. 자속이 N극에서 S극으로 발생하고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운동을요. 그럼 이렇게 이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해요. 따라서 막대 자석이 회전하면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발생해요. 그러면 보세요.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똑같이 N극에서 S극으로 발생하고요. 기전력이 발생하면 기전력이 이렇게 발생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어떻게 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처음에는 막대 자석 이 N극에서 자석을 움직였는데 최종적으로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힘 F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 F가. 그 힘 F에 의해서 우리가 유도 전동기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하고 원판 가지고 이것도 있죠. 좀 학교 다닐 때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런 분들은 이런 것도 학교 다닐 때 시험도 해요. 저는 절대 못 해봤는데 이런 시험 세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석을 회전시키면은 안에 원판이 회전하는 거 이것도 R하고 원판이라 하고요. R하고 원판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제가 유도 전동기 이렇게 했어요. 유도 전동기인데 막대 자석이 N극, S극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N극, S극 회전하는 게 없잖아요. 맞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전기를 가하면 이 코일에 의해서 회전하는 자개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한번 보는데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유도기에서 중요한 것은 N극, S극은 이 자석을 회전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회전시키면 얘가 R하고 원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회전을 한다. 그러면 회전하는 자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것을 한번 볼게요. 제가 너무 꼼꼼하게 말고요.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보세요. A상이에요, A상. A상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B상은 A상은 120도 위상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A-. C상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유도 전동기 3상 교류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A상, 그 다음에 B상, 그 다음에 C상, 이렇게 돼요.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것을 보세요. A, B, C라고 할게요. A, B, C라고 할게요. 그럼 보세요. 이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이 순간에 보시면 C상이 플러스고 A상과 B상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이런 그림에서 보세요. C상이 플러스라는 말은 C상은 지금 제가 처음에 그렸던 이것처럼 전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C상은요. 근데 A상과 B상이 마이너스란 말은 A상과 B상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겁니다. A가 들어가고 나가는데 여기서는 들어가고 나오고, B상도 들어가고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나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속을 보면 이렇게 보세요. 얘는 들어가죠. 얘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얘도 이런 방향, 얘도 이런 방향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어떻게? 요 부분에서 나오죠. 여기에서 이런 방향이에요. 즉, 이 순간에서 들어가죠.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이 된다는 겁니다. N극이요. 그런데 그것과 한 칸만 옆으로 가볼게요. 한 칸만 옆으로. 한 칸만 옆으로 보세요. 여기를 가봅니다. 여기를 가봐요. 그 직전에 여기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A는 마이너스인데 B와 C가 플러스가 되죠. 맞죠? B와 C가 플러스. 그러면 보세요. A는 마이너스입니다. A는 마이너스가 이게 맞아요. 근데 B와 C가 플러스예요. 그럼 B도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B하고 똑같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들어가고 나오죠?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보세요. 이렇게 되는 이렇게 N극 S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한 끗 차이로 해서 시간이 이렇게 되거든요. N극 S극에서 N극 S극 이렇게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상 교류로 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다가 NS 이렇게 NS 얘가 회전하는 자기장, 즉 막대 자석이 회전하는 이 역할을 제가 이렇게 코일을 감고 삼성 전기를 흘려주잖아요. 그러면 NS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을 발생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도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전하는 자기 있죠. 요 놈이 있죠. 이것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회전 자기장의 발생이라고 있어요. 3상 유도 전동기 ABC상은 지금 확인하셨겠지만 3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 자개 발생, 자개 회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NS 회전하는 자개가 발생하고, 근데 단상 유도 전동기는 보세요. 하나밖에 없죠. NS 해서 교번 자개, 교대로 번갈아서 바뀐다고 해서 교번 자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3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 자개, 단상 유도 전동기는 교번 자개가 발생한다는 것, 유도 전동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네, 요것을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서 3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라고 해서 회전자의 구조에 따라서 지금 보세요. 일단 유도 전동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직류기는 회전 전기자형이었고 동기기는 회전 계자형이었죠. 변압기는 아니고요. 얘는 뭐예요? 얘가 지금 앞에서 한 것처럼 자개를 발생시켰죠. 그래서 얘가
계자가 고정되어 있고 전기자가 회전을 합니다. 전기자가 회전해요. 그래서 얘는 일종의 회전 전기자형이 되고, 지금 교재에 나오는 게 뭐예요? 유도 전동기의 종류는 전기자의 모양에 따라서 농형과 권선형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얘는 보세요. 교재에 있는 것과 비슷한데, 요거 잘 보시면 권선이 안 감겨 있습니다. 여기 전기자인데 전기자에 권선이 없어요. 철심이 있고요. 요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요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는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요. 농형 유도 전동기. 실제로 이렇게 교재에서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형이고, 여기에 만약에 권선이 감겨 있잖아요. 그러면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유도 전동기를 합니다. 유도 전동기를 하는데, 일단 종류가 상수에 의해서 단상과 삼상으로 나눠집니다. 단상과 삼상이요. 그 다음에 회전자가 뭐예요? 전기자죠. 모양에 따라서 농형과 권선형으로 나눠진다. 요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종류는 회전자의 구조에 따라서 회전자라고 하면 전기자다. 이거 바로 알아채셔야 돼요. 유도기에서 회전자는 전기자다. 이렇게요. 먼저 농형 유도 전동기 봅니다. 농형이 왜 농형이냐면, 우리가 한자에 이런 게 있어요. 한자에 보시면 뭐 대바구니 농, 그 다음에 대바구니 농, 그다음 세장 농. 요게 모양 딱 보시면 세장처럼 생겼죠. 세장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장 할 때 우리가 농자를 쓰고요. 그래서 모양이 농형이다라고 해서 농형 유도 전동기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 교재에 있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세장처럼 보시면 이것을 농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는 회전자 철심에, 회전자는 전기자인데 맞죠? 홈이 원형 또는 사각형이고, 이렇게 사각형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 원형으로 되어 있죠? 회전자 홈이 축방향을 평행하지 않고 조금씩 삐뚤어져 있는데 소음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예, 소음 효과가 있고, 구조가 튼튼하고 취급하기가 쉽고, 운전 중일 때 성능 우수하지만은 기동할 때의 성능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동기가 있죠. 가장 큰 힘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기동할 때예요. 정지에 있을 때입니다. 정지에서 운전 시작할 때 그 순간이 가장 큰 힘이 필요한데, 이 농형 유도 전동기는 운전할 때는, 그러니까 큰 힘이 필요 없을 때는 힘이 센데, 정작 큰 힘이 필요한 기동할 때는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잘 안 좋다. 결론적으로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기동할 때 힘이 약하다. 그렇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형 유도 전동기는 용량이 좀 작은 곳에 사용하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용량이 큰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회전자 철심의 홈 속에 구리를 넣어서, 앞에서 농형 구리가 없었는데요, 구리를 넣어서 고정자 권선과 같이, 앞에서 고정자가 뭐예요? 우리가 권선이 감겨 있었죠. 그것처럼 회전자도 똑같이 권선을 감아 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삼상 결선을 한 것. 내부 결선은 대부분 Y 결선을 하고요. 취하고, 슬립링과 각 단자는 슬립링에 접속한다. 슬립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전자에 회전하는 부분 있죠. 그 외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슬립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하고 있는 그 도중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려면 이 슬립링을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링에 접속하는데, 회전자의 구조가 복잡하죠. 권선을 많이 감으니까 구조가 복잡하고, 슬립링과 브러쉬를 통해서 기동 저항기에 접속하기 때문에, 슬립링과 브러쉬 통해서 기동 저항기는 뒤에서 하겠지만은 2차 저항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 저항기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운전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 저항기를 이용해서 기동 조율을 감소할 수가 있고, 속도 조정이 자유롭다. 그래서 용량이 작은 곳에서는 농형만 써도 돼요. 그렇게 구조나 큰 특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속도
속도도 약 어느 정도 섬세하게 조정해야 되고 힘도 세야 되고 이런 특징이 있으면은 용량도 커야 된다고 하면 권선형을 쓴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공극이 있습니다. 공극은 에어갭이라고 하죠. 에어갭. 공극은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의 공간. 얘는 동기기에서 했던 그 공극과 똑같습니다. 그다음 공극이 넓으면 기계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여자 전류가 커지고 역률이 떨어집니다. 역률이 떨어지고 너무 그 공간이 빡빡하기 때문에요. L 성분이 커진다는 거예요. 공극이 좁으면은 소음과 진동이 원인이 된다는 거. 소음과 진동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해서 순간 최대 출력이 감소해서 철손이 증가한다. 이게 이 공극이란 건 있죠.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공극은 적당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극의 크기는 0.3에서 2.5mm 정도가 된다. 유도기에서는 0.3에서 2.5mm 정도의 공극이 적당하다. 예. 이게 구조고요. 그래서 다른 기기들보다는 이 구조 면에서는 조금 간단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장 복잡한 전동기가 뭐냐면 직류기예요. 직류기는 우리가 뭐 계자, 전기자뿐만 아니라 정류자도 있죠. 그래서 구조가 다른 기기들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동기기예요. 동기기. 그 다음에 유도기입니다. 유도기가 가장 싸고 가장 간단합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역률 같은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게 맞아요. 역률 같은 건 안 좋지만 가장 싸고 구동 방법도 쉽고 구조도 간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 페이지 가서 유도 전동기의 이론을 합니다. 유도 전동기 이론인데 우리가 유도 전동기를 공부하는 동안은 있죠. 이 슬립이라는 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다른 기기에는 없는데 슬립이라고 해서요. S라고 하면 슬립 S. 슬립 S. 얘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회전 손실이라고 해요. 손실. 유도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슬립입니다. 보세요. 슬립 S는 정의가 뭐냐면 NS분의 NS-N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NS란 것은 P분의 120F, 즉 동기속도를 의미합니다. 동기속도. 그러면 이 NS가 있죠.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NS가 있고 N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이걸 봅니다. 보세요.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지금 NS라는 것은 있죠. 동기 속도라고 동기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유도 전동기를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사극자리인데요. 사극자리입니다. 그래서 극수 사극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F가 정해져 있죠. 주파수 F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주파수 F와 극수에 의해서 동기속도 NS가 결정이 되는데 보세요. 내가 여기에 회전자를 있죠. 얘를 끼워 넣지 않더라도 전기를 꼽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의해 NS 이것이 사극의 60Hz면 1800rpm이죠. 그것이 회전을 한다는 건 당연히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사극 60Hz에 1800rpm 속도 여기서 자개가 회전하는 겁니다. 실제 회전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NS는요 자개가 회전하는 거예요. NS 아까 R하고 원판 얘가 있죠. 얘가 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N은 뭐냐? N은 전기자 회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N은 얘가 회전하는 거예요. 얘가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NS는 자개가 회전하는 거고 N은 얘가 전기자가 실제 회전하는 건데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속도는 뭐예요? 얘죠, 얘. NS는 1800rpm 회전하더라도 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선풍기 날개를 돌리고 급속 펌프를 돌리는 그 속도는 이 속도가 N이란 겁니다. 우리가 유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동기속도 NS하고요, 실제 회전속도 N을 구분을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동기속도 앞에 제가 아르고 원판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는데 얘가 회전을 할 때 얘가 같이 같은 속도로 회전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어렵지만 그럴 수도 있겠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얘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석이라서 같이 이게 딸려가는 게 아니고요.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회전하고 얘 회전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빨리 돌 때 얘 천천히 돌 수도 있고요. 얘가 빨리 돌 때 얘는 정지해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제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NS는 아래가 원판에서 그 막대 자석의 회전 속도고 이 N은 전기자 자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회전 속도 N 요것은 우리가 원하는 회전 속도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보세요. 만약에 0 정지라고 합니다. 정지. N이 정지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N이 정지해서 얼마? NS-N인데 N이 0이죠. 그럼 얼마? 슬립은 1입니다. 슬립은 1. 우리가 모터가 명색이 모터인데 전기를 꼽아줬는데 NS는 쎄빠지게 돌고 있는데 얘는 정지했어요. 아무 모터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립이 1이란 거예요. 뭐다? 회전 손실이 100%예요. 100%. 돌지 못하는 모터는 모터가 아니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빨리 돌아서 N이 NS입니다. 뭐?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는. 동기 속도, 이거 같이 도는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슬립은 0이 되는 거예요. NS-N의 NS니까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즉, 슬립, 회전 손실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S는 NS분의 NS-N인데요. NS-N인데, 일단 NS는 P분의 120F라고 했고요. 그런데, 요걸 한번 넘겨볼게요. SNS는 NS-N. 네, 맞죠? 요거 넘기고 얘 넘기면, N은 얼마? N은 NS-SNS. 맞죠? 그러면, 회전속도 N을 구하고 싶어요. 회전속도 N을 구하면 얼마? NS로 묶으면 1-S. 그 다음에 NS를 구하고 싶어요. NS 얼마? NS 넘기면 1-S분의 N.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기에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거 보세요. 일단 슬립의 정의고요. 슬립의 정의고 NS P분의 120하면 얘는 동기계에서 했던 겁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0일 때 슬립은 1, N이 NS일 때 슬립은 0. 여기에서 이 공식에 의해서 N은 NS의 1-S, NS는 1-S분의 N. 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요.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도기는 있죠. 슬립 빼놓고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슬립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슬립의 개념과 슬립과 회전속도, 동기속도의 관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동기예요. 전동기. 보세요. 우리가 슬립은 NS분의 NS-N인데 이 공식에 의해서 전동기에서는 우리가 보세요. 전동기에서 회전속도는 아무리 늦어도 0이고요. 아무리 빨라도 NS죠. 맞죠? 0이면 슬립은 0이면 1이죠. 1보다는 작고 N이 NS만큼 회전하면 그때는 0입니다. 그래서 전동기일 때 슬립의 범위가 0에서 1까지예요. 0에서 1까지. 발전기는 보세요. 발전기 뭘까요? 우리가 전동기는 전기를 넣어서 돌아가는 거죠. 맞죠? 근데 발전기는 거꾸로 원동기가 돌아서 전기를 빼내는 겁니다. 그럼 발전기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회전 자개보다 N이 더 커요. 즉 발전기는 얘는 N이 NS보다 더 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우리가 슬립이 얼마? 0보다 작아요. 슬립이 0보다 작습니다. 발전기는요.
N이 NS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제동기가 있습니다. 제동기. 우리가 직류기 할 때 역상제동 했죠. 역상제동인데 얘는 N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역상제동은 우리가 이렇게 돌잖아요. 역상제동 하기 위해서 어떻게? 거꾸로 도는 거예요. 역회전 해버린다는 겁니다. 역회전하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NS N 하니까 이때는 S가 1보다 더 커져버리는 거죠. 1보다 더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슬랩의 범위가 제동기에서는 1보다 더 크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유도 전동기 슬립을 계속 할 건데요. 그 슬립을 계속 하는데 이 슬립의 개념 그리고 각 기기에 따라서 유도 전동기, 유도 발전기, 유도 제동기입니다. 유도기에서만 슬립 얘기해요. 요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도 전동기 이론입니다. 어떤 기기든 간에 직류기도 동기기도 변압기도 모두 이론을 했습니다. 이론했는데 유도 전동기 이론에서 우리가 제가 동기기부터 했죠. 동기기 할 때 전동기 이론한다고 하면은 기전력부터 얘기를 합니다. 기전력. 이는 얼마냐? 4.44의 FN 파이가 됩니다. 여기에 권선계수가 있으면 권선계수 KW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보세요. 유도 전동기 이론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정지했을 경우, 두 번째 회전하고 있을 경우. 예. 물론 정지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요. 회전시가 의미가 있겠죠. 정지하고 있는 모터는 모터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회전시와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정지시도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보세요. 정지시 할 때 있죠. 두 가지를 보는데 우리가 유도기에서는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가 뭐냐면 계좌 있죠. 우리가 막대 자석 부분 있죠. 요것을 우리가 1차를 하고요. 2차는 전기자 부분, 회전하는 전기자 부분이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1차를 계좌, 2차를 전기자라고 합니다. 이때 2원을 계좌의 전압이에요. 2원이고 2투가 전기자의 전압인데 같아요. 그 다음에 1차의 주파수와 2차의 주파수가 같습니다. 이게 조금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1차에 만약에 100V가 갔는데 정지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얘가 계좌는 계속 회전을 합니다. 계속 회전하는데 얘는 정지가 돼 있어요. 정지가 있으니까 회전을 못하는데 전압은 발생하는데 왜? 요놈에 의해서 회전하는 요놈의 영향을 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얘가 가만히 있잖아. 근데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하고 전압이 발생하지 않은 건 틀린 겁니다. 얘가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얘 회전에 의한 영향을 얘는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회전하는데 얘도 같이 회전하잖아. 그러면 같이 회전하면 얘는 얘의 영향을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보세요. 만약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가요. 버스 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요. 한번 서 있습니다. 근데 버스가 만약 이렇게 지나가요. 네. 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버스에서 쫙 지나가면 어떻게 버스가 가면서 바람이 휑 하고 불죠. 맞죠? 막 여자가 치마를 입고 갔다면 치마가 날릴 겁니다. 그 버스의 영향에 의해서 왜? 얘는 가고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영향을 모두 받는 거예요. 버스의 영향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버스 움직이고 나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럼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내가 최소한 버스에 의한 바람의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즉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요것을 거꾸로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야 왜 정지했을 때 왜 이원과 이투가 똑같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회전 자기에 의한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파수 또한 그렇습니다. 주파수 또한 그래요.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을 때 이 회전하는 회전 자기의 영향을 모두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지했을 때 이렇게 오고요. 회전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원은 이투죠. 이투. 예.
E2, 이때는 같았는데요. E2는 S2원입니다. 혹은 F2는 SF1이에요. 왜냐? 예? 만약에 정지면 얼마요? 정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S는 1이죠. 1입니다. 앞에서 똑같아요. E2는 2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NS로 회전해요. 그럼 S가 0이죠. 슬립이 0입니다. 그러면 E2는 얼마냐면 이것에 의해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E2가 에너지를 얻는 것은 여기에서 얻는 거예요. 다른 그 에너지 공급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회전하면 그것에 의해서 전자 유도 원리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같이 가면은 그것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 이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재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유도 전동 기전력이 있는데, 유도 전동 기전력 공식 4.4 FM파의 KW 동기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으면 E2는 2원이에요. E2는 2원이고, 네. F2는 F1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전동기가 슬립 S로 운전하고 있다라고 하죠? 운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상대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 속도. 보세요. 상대 속도.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 앞에서, NS1-S고, NS-SNS예요. 그러면 우리가 SNS는 NS-N입니다. SNS는 NS-N이에요. 즉, 요것을 우리가, 회전 속도, 즉, 계좌의 회전 속도, 막대 자석의 회전 속도 있죠? 회전 자기장의 속도와 실제 회전 속도의 그 차이를 SNS라고 합니다. 슬립 곱하기 동기 속도 이만큼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만큼에 의해서 원래 우리가 회전하지 않을 때는 NS예요. 회전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N이 0이니까 NS입니다. NS인데 회전하고 있으면 S배가 된다는 거예요. 슬립배가 된다는 겁니다. 슬립배가요. 그래서 얼마? E2도 원래 S배, F2도 F1의 S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동기가 슬립 S를 운전하고 있을 때 황대 속도를 SNS 요거라고 해요. NS-N 회전자의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를 상대 속도로 하고요. 회전자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상대 속도는 회전자 정지하고 있을 때 S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E2가 얼마였어? E2 다시 뭐냐? 정지해 있을 때, 요 E1을 이렇게 넣었어요. S에 E2 다시. 정지해 있을 때는 E1과 E2가 같았죠. 여기에서 E2라는 것은 정지시 2차 전압이에요. 정지시 2차 전압. 그래서 S2원은 S2 다시요. 슬립 곱하기 정지했을 때는 E1과 E2 다시가 같기 때문에 E2를 S2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전압비를 보는데 보세요. 전압비를 보는데 E2는 S2원이죠. 맞죠? E2는 S2원입니다. 여기에서 전압비를 보세요. E2 다시 분의 E1인데 요 놈을 보세요. S2분의 E2. 예.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한 건데 이렇게 볼게요. 보세요. E2 다시에 E1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E2분의 E1이 전압비였죠. 우리가 변압기에서 했던 전압비인데 이것을 정지했을 때 2차 전압 곱하기 S분의 E1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E1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S분의 E2분의 E1이 뭐냐? E2분의 E1이 권수비 알파라고 하는 겁니다. E2분의 E1 권수비 알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S분의 1에 요것을 권선계수 같은 거 있죠. 권선계수가 KW1 혹은 KW2 그 다음에 N1, N2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SKW2 N2분의 KW1 N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있죠. 요 공식 자체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거 있죠. 요거
정지시는 잘 아실 겁니다. 정지시는 E1과 E2가 같고 F2가 F1과 같은데 회전시 있죠? E2는 S2, F2는 SF1. 정지했을 때 크기 혹은 정지했을 때 크기보다 기전력과 주파수가 S배가 된다. 요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에 등가 회로가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에 등가 회로가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변압기도 그렇고, 이 유도기도 그렇고, 둘 다 전자 유도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등가 회로가 똑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변압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요. 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가 유도기도 똑같아요. 앞에서 전자 유도 원리에 의해서 1차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자 유도 원리에 의해서 회전자의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회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1차. 이 부분이 2차입니다. 2차. 똑같아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것이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1차, 2차를 환산한다고 하면 유도기처럼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유도기에서는 있죠. 실제 1차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2차 부분만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2차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지죠.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유도기에서는 2차. 그래서 이것을 R2 X2 요렇게 갖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E1이 이렇게 갔을 때 요 놈은 E2가 되죠. E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등가 회로도 어차피 변압기가 똑같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여기서 보세요. 2차에 흐르는 전류, 2차가 뭐냐면 전기자입니다. 지금 2차 지금 얘가 뭐냐면 얘가 여기에 권선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는 농형이기 때문에 권선이 없는데 권선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는 겁니다. 전류를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E2고요. 요 부분은 우리가 탈락시켰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는 얼마가 돼요? I2는 우리가 I2는 지금 정지시입니다. 정지가 되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2는 당연히 2차 임피던스분의 2차 전압이죠. 회로 보시면 여기 임피던스 여기 전압이면 그때 2차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Z2는 얼마요? 루트에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E2. 그래서 정지가 되어 있을 때 흐르는 전류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정지는 제가 말씀드린 크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맞죠? 모터는 회전하고 있을 때가 진짜입니다. 그럼 두 번째 회전시 뭐야? 회전시. 그러면 보세요. 똑같이 Z2분의 E2인데 보세요. 회전을 하게 되면은요, 보세요. 요 X2는 얼마요? 2파이 FL이죠, 맞죠? 2파이 FL인데, 회전하게 되면 앞에서 뭐라고 했다? F2는 SF, 정지시, F1은 정지시 주파수라고 그랬습니다. E2는 S의 E1이요. 얼마? S의 E2, E2 다시 할게요. E2,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 정지해 있을 때 기전력에서 슬립을 곱하는 것만큼이 뭐다? E2가 된다는 겁니다. 회전시의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회전을 하고 있으면 기전력은 얼마가 된다? SE2가 되는 거예요. SE2. 그 다음에 저항은 상관이 없죠. R2의 제곱이고요. 리액턴스 얼마? 2파 FL에서 F가 S배가 되니까 얼마? SX2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보세요. 요것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회전할 때 I2는 회전할 때 I2 2차 전류는 얼마다? 루트에 R2의 제곱 플러스 XX2의 제곱 분의
SE2입니다. SE2. 예. 그런데 여기에서 분모 분자의 S분의 1을 곱해요. 그러면 보세요. 약분되니까 분자는 E2가 됩니다. 분자는 E2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S 약분되고요. S가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여기에 S와 여기에 S는 없어지는 대신에 S가 없던 여기에는 S분의 1이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과정을 있죠. 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I2는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돼요. 한 번 더 보면 보세요. S분의 R2에서 플러스 R2 마이너스 R2 플러스 X2의 제곱 E2. 즉 S분의 R2에서요 R2를 더했다가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했다가 빼도 상관없어요. 맞죠? 더했다가 R2 더했다가 R2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 놈을 다시 쓰면은 E2에 보세요. 보세요. R2 플러스 S분의 R2 마이너스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왜 이렇게 쓰는지 궁금하실 건데 보세요. 정지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정지에 있을 때는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다르게 뭐냐? E2 똑같죠? E2 똑같습니다. E2. 맞죠? E2 똑같아요. 그 다음에 X2의 제곱도 똑같아요. X2의 제곱도 똑같아요. E2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R2의 제곱까지는 똑같습니다. R2의 제곱까지는 똑같은데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요게 생겼죠. 회전을 하니까 처음에 정지 시에는 없던 S분의 R2 마이너스 R2라는 값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처음에 정지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요. 회전을 하고 나니까 얼마? 요거 똑같아요. R2와 X2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뭐가 더 생겼느냐? 보세요. S분의 R2 마이너스 R2란 이러한 저항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저항이요. 이게 뭐냐면 회전을 할 때 얘가 회전 시 발생하는 기계적 출력 저항이란 거. 즉 우리가 회전 정지를 하면은 이런 값이 없어요. 근데 회전을 하고 나면은 지금 슬립과 관계가 돼 있죠. 슬립에 의해서 슬립분의 R2 마이너스 R2만큼 S분의 R2 마이너스 R2만큼의 기계적 저항이 하나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 부하만큼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래서 보세요. 정리를 한번 볼게요. S분의 R2 마이너스 R2는 S분의 R2 마이너스 SR2가 되죠. S로 넣으면 SR2예요. 그러면 S분의 R2로 묶으면 얼마가 돼요? 1 마이너스 S가 되죠. 그래서 기계적 출력을 R0라고 하는데 이 기계적 출력이 얼마냐면 S분의 1 마이너스 S의 R2가 된다. 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일단 회전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정지 시에는 2차의 흐르는 전류가 이게 됩니다. 그런데 회전을 하게 되면 그때 2차의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정지 시와 회전 시의 전류의 차를 보니까 그때는
정지시와 회전시의 차이는 이만큼의 저항이 있고 없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만큼의 저항 S분의 R2 마이너스 R2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S분의 1 마이너스 S의 R2가 되고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이다. 얼마? 슬립분의 1 마이너스 S 곱하기 R2 내부 저항이고요. 내부 저항과 슬립에 의해서 외부 출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유도 전동기 전체 회전하는데 계산되는 적용되는 그 저항값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 수치 있죠. 이 전류와 이 수치 있죠.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개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 번만 싹 한번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됐다 외워 주시면 돼요. 근데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해서 이 저항이 생기는구나, 회전할 때 생기는구나,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공부에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도 전동기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을 이용해서 예, 다른 뭐 전력이나 뭐 토크나 속도 이런 부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